안녕하십니까 스포츠 팬 여러분, 열정과 자부심의 스포츠 해설가 김준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전술이나 기술, 그런 평범한 축구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아주 특별하고 기이한 재판에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축구 대표팀이 무너지면 그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2연패라는 처참한 결과 뒤에 숨은 그 책임 추궁은 우리의 상식을 한참 뛰어넘는 그야말로 하나의 도덕 재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의 피고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잘못된 전술을 지시한 감독도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른 선수도 아닙니다. 바로 공격수 장이닝의 딱은 머리입니다. 음?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한 선수의 헤어스타일 하나가 한 국가대표팀의 추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몽땅 뒤집어 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축구가 마주한 처참한 무력감이 빚어낸 최고의 총극이자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가장 쉬운 희생양을 찾아내려는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의 상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이 거대한 분노의 불길은 엉뚱하게도 한 선수의 머리카락으로 향하게 된 것일까요? 그 불길은 바로 변명조차 불가능한 이 처참한 기록들이라는 기름을 먹고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2경기 2연패, 첫 경기에선 0대3, 일본을 상대로는 0대2 완패. 하지만 이보다 더 뼈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0입니다. 0. 단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국 중 유일한 무득점팀, 바로 중국입니다. 기록을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그들의 무기력함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첫 경기에선 슈팅 5개를 시도해 유효 슈팅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2군급 전력이 나온 일본을 상대로는 볼 점유율이 고작 35%에 불과했습니다. 35%! 심지어 5명의 수비수를 두는 극단적인 수비 축구로 공격을 포기하다시피 했지만 결과는 똑같은 패배였습니다. 이렇게 경기력에서 총체적인 무력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 들끓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분출구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비난하기 쉽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완벽한 표적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대단히 흥미로워집니다. 장이닝의 헤어스타일은 선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분노와 실망, 무력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피레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첫 번째 번개는 바로 프로의식의 두재라는 날카로운 낙인이었습니다. 들끓는 팬들의 눈에 그 따은 머리는 더 이상 개인의 개성이나 멋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로답지 못함의 가장 명백한 증거로 해석되었죠.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고도 무자비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경기력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데 저 선수는 저렇게 한가롭게 머리나 닦고 있다니. 이 얼마나 잔인하면서도 직접적인 비난입니까? 여기에 중국 언론의 목소리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꼴보다 따은 머리가 더 눈에 띈다. 이 한 문장은 패배감에 젖어있던 중국 축구 팬들의 자존심에 그대로 내리꽂히는 비수였습니다. 두 번째 번개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투사의 정신과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하스리 팬들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잘 정돈된 머리를 한 마치 경기장이 아닌 무대 위에 선 예술가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들은 생각합니다. 저렇게 여유로운 머리를 한 선수가 어떻게 진흙탕 같은 경기장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투쟁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물론 이성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노한 대중에게 이성적인 논리란 때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정적인 상징이 훨씬 더 강력할 뿐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논란의 정점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제안이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 머리를 자르는 것부터 혁명을 시작하자.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한낱 헤어스타일이 이제는 한 국가대표팀의 운명을 좌우하는 개혁의 상징이라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참회의 행동을 원했던 겁니다. 개인의 멋과 개성이라는 자아를 버리고 팀을 위한 집단 정신으로 돌아오라는 일종의 굴복의 의식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을 관통하는 그야말로 100만 불짜리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중국 언론도 아주 날카롭게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들은 독특한 수영과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마음껏 허락받는데 유독 장이닝은 허락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정답은 단 하나, 바로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성과가 만들어내는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입니다. 저는 이것을 성과의 방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메시는 덥수룩한 수염을 기를 수 있고 네이마르는 머리를 무지개색으로 염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경이로운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 자체가 그 어떤 비난과 비판도 완벽하게 막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과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일 때, 그라운드 위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낼 때 그 누구도 당신의 외모를 가지고 감히 심판대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독특함은 슈퍼스타의 당연한 상징으로 추앙받게 되죠. 하지만 장위닝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방패를 처참하게 잃어버렸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 이것이 그의 현실입니다. 그가 이토록 형편없는 경기를 펼치자 그의 따은 머리는 더는 개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집중력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를 증명하는 차갑고 날카로운 증거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대중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의 귓가를 맴돕니다. 머리 따을 시간은 있고 슈팅 연습할 시간은 없었나? 정말이지 한 선수에게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사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비극의 본질입니다. 팀의 성적이 땅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국가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개인의 그 어떤 튀는 행동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명분 아래 이기심으로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된다는 것. 성공의 순간에는 멋진 개성으로 칭송받던 것이 실패의 나락에서는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과의 방패를 잃어버린 자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인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광기 어린 혼란이 지나간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떠들썩했던 헤어스타일 재판은 사실 그 요란한 표면 아래에 훨씬 더 거대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축구의 개혁은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이런 피상적인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가 이미 고통스럽게 지적하고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문제의 본질로 파고들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중국 언론의 냉철한 자기 반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그들이 지목한 진짜 문제는 바로 선수단 전체에 암세포처럼 깊숙이 뿌리내린 나태함과 그 나태함을 자양분 삼아 무성하게 자라난 특권 의식이었습니다. 정말로 잘라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한 올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고질적인 병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뼈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축구가 고작 선수 하나의 헤어스타일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만 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이 얼마나 총체적인 교착 상태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손쉬운 해결책, 가시적인 변화, 이 고통을 잠시 잊게 해줄 일시적인 진통제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병의 근원은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그들의 문화와 시스템 그 자체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엉뚱한 피고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 무의미한 재판의 늪에서 단 한 발짝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의 출구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개혁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은 화려한 미용실의 의자가 아닙니다. 바로 땀 냄새가 흥건한 훈련장의 녹색 그라운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중국 언론이 내놓은 한 문장에서 가장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기 반성이 담긴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언젠가 선수들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대표팀의 골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논란이 아닌 선수들의 땀이 더 큰 감동을 주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중국 축구가 진정으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슬프고도 기이한 재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축구 팬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피고인 땀은 머리가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그리고 선수들이 과연 경기장 위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최후 결론, 즉 골이라는 결과로 스스로를 당당히 변호해낼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헤어스타일 재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력이 좋지 않을 때 선수의 외모를 비난하는 것, 과연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분석이 날카롭고 깊이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그 어떤 전문적인 분석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열정적인 해설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